경제 2분야에 대한 이제 현안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매달 각 부처마다 언론의 브리핑을 통해서 핵심 과제 추진 사항을 직접 국민들께 좀 알려드려라라고 그걸 주문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경제 2분야의 중요한 그 부처가 바로 국토부, 집과 관련된 부서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최선을 좀 다해달라 하고 특히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점검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곧 설이지 않습니까? 그 설 물가 안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특히 성수품 수급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농수산부나 해양수산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국회와 정부가 좀 소통해서 원팀의 자세를 좀 추진해서 국민의 좀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만들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부처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수습 과정을 또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항공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이거 외에도 뭐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서도 좀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5대 핵심 추진 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 안정,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그다음에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뭐 이 5가지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안전한 대한민국은 이번에 그 제주항공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서 항공기 여객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례 없이 그 조사위원장도 국토부 출신에서 이제 사퇴를 시켰고요. 특히 또 유가족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또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혁신안을 좀 마련해서 전국 공항에다가 좀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는 건축 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겠다.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할 때 그냥 건축사들 설계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이제 구조기사를 별도의 자격증을 해서 철저하게 건축도 안전하게 교량 뭐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재가 나면 뭐 어마어마무시하게 좀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특히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배터리 인증을 제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가 막 요즘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기후 변화가 되다 보니까 철로가 휜다든가 뭐 이런 여러 도로가 막 패인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에 대비한 철도나 도로 안전 관리 강화에도 신경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최상목 땡이 부동산 시장 점검을 좀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그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더라고요. 예, 공공주택을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올해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역대 최고 규모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주택을 많이 하는데 상반기에만 3만 가구의 신규 택지 지역을 발표하고 지난번에 발표했었잖아요.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지정 이것 때문에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을 잘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을 빨리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주택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대책이고요. 특히 그 단기 입주 가능한 신축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업자가 진 주택이 분양이 안 되는 것을 LH가 매입을 해줘서 임대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2년간 약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상반기에 좀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주택을 좀 구입하기 쉽게 해주겠다는 건데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대출해주는 이런 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로또 뭐 당첨이다 그래갖고 무순위 청약이 많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순위 청약 제도도 확실하게 개편을 하고 제대로 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양가족이나 실거주자 뭐
관리 같은 거를 절차를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국을 동서남북 4x4 4곱하기4 철도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철도망 추진하기 위해서 SOC 사업에 예산을 상반기에 70%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동서남북 4개 철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교통이 편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로는 서울 속초선이나 뭐 대구 광주선 같은 거, 남북으로는 서해 전라선, 그다음에 동해 제진선, 그러니까 동해에서는 이제 제진에서 부산까지 개통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SOC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차, 이 상암에도 무인 자동차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무인 자율차 시범 운행도 좀 확대하고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KTX에서도 뭐 다중석이나 아니면 임산부석을 따로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내용도 살펴봅니다. 그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면서 좀 이 산업 자체가 좀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AI 교과서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작년 12월에 AI 기본법이 제정됐죠. 그래서 국가가 기술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미국, 중국이 이어서 우리가 3대 강국이 될지는 최선을 노력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민관이 투자를 같이 합작 투자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네. 이번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AI 분야에 국가 전략 기술 AI를 추가시켜서 세액공제나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AI 분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이루어지려면 빅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AI 산업이 제3세대, 이제 제4세,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했죠. 양자 기술을 위해서 현대 6.4조, 그러니까 6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첨단 바이오 산업도 현재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작업에 지금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에 좀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등장이 될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고,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산업은 인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되는 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선도형 R&D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겠다 해서 최대 29조 원 정도의 올해 예산을 좀 넣겠다는 건데 여기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초예산 연구에다가 역대 최대 예산을 넣었는데 우수 인재 성장, 그러니까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성장시키는 사업에 지원을 할 거고요. 특히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해서는 연구 생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이공계 석박사들이 사실은 국가를 먹여 살린다고 앞으로 할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 과학자들에 대해서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고요. 특히 연구자 기술료 보상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료보다는 훨씬 더 인상된 보상을 하겠다는 거고, 특히 여성과학자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여성과학자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여성과학자들에 대해서도 경력 단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생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뒀는데 일단 직불 단가가 좀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수입 안정 보험도 도입이 된다고요. 네, 농민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현재 직불 단가를 5% 기본 면적에 대해서 5% 정도 인상해 드리고요. 지급 대상자 기준도 좀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해 소득이 있어도 이제 완화시켜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나 지금 기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해나 가격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지 채소를 이제 노지에서 기른 채소도 비축하는 것들을 좀 기반해서 수급 기반을 좀 강화시키겠다고도 했고요.
배추 같은 10대 농산물이 있습니다. 네. 이 10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완전 단계별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게 대책이고요. 특히 여기다 보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고랭지 배추, 강원의 여름 배추, 제주도의 월동부 같은 것들도 지역 자조금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게 대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또 채소를 많이 수입합니다. 그래서 해외 채소류를 적기에 도입해서 물가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을 하고 또 해외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농업을 배울 거 있으면 농업을 모델로 배운 기반을 하겠다고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이 가장 많이 현재 영향을 받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기에 적응되는 품종들을 개발하겠다라는 게 농림축산부의 올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사실 농지가 이 농작물 생산에만 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건 이제 체험형 영농이랄지 이런 걸로 다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지 좀 전환이 쉬워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업 농촌 4대 구조 개혁도 추진을 한다고요. 네, 그 농지 제도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농촌이 소멸되다 보니까 농사 지을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을 반드시 그동안에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로만 했었는데 이런 제도를 좀 취득을 한다는 건데 소득 자격이나 취득 절차도 좀 완화시켜 드리고요. 농지를 취득해서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는 게 방침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쌀 생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벼 재배 면적을 약 8만 헥타 정도 감축시키겠다는 게 목표이고요. 그에 반해서 고품질 쌀 생산 단지도 별도로 시범 단지를 시도별로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 스마트 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도 갖고 있어서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도 4곳이나 지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푸드테크, 그다음에 그린바이오를 성장을 위해서 약 1,000억 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K푸드 수출을 위해서 올해만 약 14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